그 저는 저녁에 경찰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뭐 소음이 많다라는 이유로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는 해산하려고 한다는 그런 카톡 또 유튜브 내용이 와서 그래서 밖에서 모임이 있다가 급하게 쫓아왔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집회 신고가 돼 있는 장소이고 저기서 하는 것들이 아까 관계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데시벨로 체크해도 60데시벨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없는 실정법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 예배를 방해한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가 최근에 이러한 예배가 중심이 돼서 효자동에서 목숨을 걸고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되고 그래서 그게 또 다시 말하자면 광화문에 있는 이승만 광장으로 이어져서 10월 3일, 9일 뭐 20 며칠까지 쭉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국민 저항 운동이 기독교 단체로 중심으로 해서 본캐가 되니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일부러 그런 작전을 편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어젯밤 KBS 9시 뉴스에 맹학교와 이 학생들이 방해가 된다 하는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젯밤 9시 뉴스에 청와대에서 뭐 의전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 경찰이 뭘 조치를 취할 것 같아, 뭐 민원들이 많다 하는 핑계를 대서 뭐 일단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오늘 밤에 바로 이제 경찰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행동에 들어간 것은 이 예배를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해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 일대가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경찰도 오히려 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물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여기 단체에 있는 변호사님들 또 기독교 단체 변호사님과 시민단체 변호사님들이 서울경찰청장과 또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예배 방해 행위 등등 해서 내일 이제 고발을 할 걸로 이제 결의를 하셨고요. 밤에 제가 대책위원을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내일 되면 더 많은 성도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들 그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과 맞붙어서 탄압하거나 또는 억압을 하는 세력들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그 앞에 유대 역사 합쳐서 그 어떤 세력도 이긴 적이 없는데 무모하게도 이 세력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탄압해서 이 정권의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 벌써 6일째 지금 이제 7일째 이제 내일 되면 되는데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천에 텐트 하나 못 치게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해도 비가 와도 텐트 못 치고 해서 그야말로 바닥에 누워서 그 위에 모포를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걸 보고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권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던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 정도인가 하고 붕괴를 또 하게 되는 그런 걸 봐서 지금 큰 대한민국의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뭐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정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마구 하다가 그래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집회를 했고 여기 바로 대통령 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지금 52일째 이런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인 그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억압을 하려고 하고 그에 이어서 황교안 대표가 또 이게 나왔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효자동 일대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시민단체, 기독교인 그리고 야당이 지금 뭉쳐가지고 결집하고 있다. 이 에너지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고 이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천하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찌 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를 경찰로 곤봉으로 그렇게 맡겼습니까? 옛날에 잘 아시다시피 뭐 사자, 호랑이로도 감당이 안 됐던 그렇게 많은 바울이 뭐 강의 위험에 동족의 위험에 그 40에 하나 감하는 매 온갖 탄압을 다 받아도 바울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저기 유대에서 조그마한 나왔던 그 베들레헴에서 출발한 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은 바로 이 억압을 견디고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세속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인본주의 신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징벌도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여기는 어인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데다.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곳이다. 오히려 여기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남북 간에 자유민주주의가 통일이 되고 머지않아 중국이 곧 옛날 소련처럼 붕괴가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땅들, 저기 옛날에 발해라든지 몽고 그 땅까지 회복할 수 있는 찬스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움을 찾기 위한 동트기 전에 어두움 또는 봄이 되기 전에 매소움 뭐 이런 상황이지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지킨다고 했거든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깃틀 안에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길 겁니다. 특히 이 신성호 목사님이 그동안 이 초기부터 밖에 나오셔가지고 일관되게 제가 유튜브를 다 봤습니다. 정말 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시고 그 추운 겨울날도 그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수술 중이다. 대한민국의 환보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곧 우리의 승리로 가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 바뀌는 모습을 곧 성도 여러분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네,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과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들어 쓰시고 아말렉을 들어 쓰시고 심지어 바벨론까지 들어 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매체로 쓰셨는데 이스라엘의 매체로 쓰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혈맹 미국의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해서 한미 동맹을 깨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엉터리 같은 이 정권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들을 통해서 매체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멘. 그 성창경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그 기존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시는 모습 보고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자기도 유튜버 되겠다고 막 하는데 이 전교조나 이 지금 언론들 거짓말 지금 뭐 거짓말로 지금 점철돼 있잖아요. 이 정권은 지금 거짓말 정권이야. 그래서 아직 이 피노키오 정권이요. 그래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 어린애들, 초등학교 애들이나 유치원 애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유튜버 하겠다고 난리예요. 네,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어린애들 교육도 좀 해주시고 유튜버 교육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몰랐어요. 그렇죠. 이 현장에 효자동 일대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모였고 경찰이 어떤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깨어 있는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배가 지나갈 때 등대가 비추어가지고 그 배가 100km 찾아가듯이 대한민국 어두운 때 모든 언론들이 잠들어 있을 때 유튜브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그 갈 길 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진실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KBS, MBC, SBS 등에서 지상파 방송과 제도권 언론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한데 많은 사람들이 좀 큰일 났다, 체제가 바뀌겠다, 또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또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변혁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상당수 사람들은 오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혀 걱정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오늘 한 6시경에 퇴근을 할 때 그 KBS 별관에 그 공개홀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 가요 무대를 녹화하는 걸 보기 위해서 어르신분들이 쫙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광화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평일날에는 또 다른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에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 되면 가요 무대를 한다거나 주말 되면은 열린 음악회를 한다거나 뭐 복면가왕을 한다거나 주말 드라마, 평일에 일일 드라마.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들 말하자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급여생활자들, 기초생활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가 보다 뭐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인 줄 모르게 하는 이 정권 그러니까 장악된 언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상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또 좌파 매체를 보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튜브마저 없었더라면 우리 거의 대부분이 이 말하자면 제도권의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쏘을 뻔했다. 지금도. 그러니까 가장 쏘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과 신문이 결탁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월호 7시간에 뭐 했다부터 해서 마치 마녀처럼 그걸 지속적으로 거의 4개월, 5개월 했어요. 2016년 그 10월 24일 날 JTBC에 태블릿 PC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3월 10일 탄핵 때까지 거의 4개월, 5개월 동안 프라임 뉴스에 매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거든요. 비수로 찌르듯이 뭐 심지어는 뭐 비아그라가 있었다, 뭐 수술을 했다, 구도했다, 미래를 즐겼다, 온갖 그 나쁜 뉴스들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를 한 일주일만 나쁜 것만 봐도 사람이 세뇌가 되는데 그걸 무려 몇 개월씩이나 같은 거를 계속 들어주고 주말 되면은 민노총이 주도로 하고 있는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집회.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쏘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같은 당에 있는 자유한국당 그때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이었죠. 같은 국회의원 뉴스 이명이 들어갔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그죠?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만장일치로 단 한 명의 거부자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언론이 무섭다. 그러니까 총칼로 무너지는 거는 소리가 나고 상처가 있지만 언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아무도 모르게 전혀 외형적으로 변화 없이 그래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아직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서 장악되는 언론이 얼마나 위험하나 장악된 언론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언론을 회복하는 게 시급한데 그러나 지금은 뭐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쫙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왜곡된 언론들 보지 말고 거부하고 시청하지 말고 하는 걸로 가야 되고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진실을 알고 그 다음에 진실을 알고 나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홍콩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선거도 압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처럼 왜 아니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홍콩 대학생들을 시위를 지지한다. 홍콩을 지지한다고 그 대자보를 써붙이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민주적인 행태, 좌파의 독주, 독재 이런 또는 그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다 이 세대들이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팟캐스트, 낙곰수 이걸 보고 학습해 왔고 있고 그래서 그게 쭉 이어진 게 지금 40대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해가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주범들이다 해서 저희는 이 언론 운동도 강하게 좀 펴고 있습니다. 아이고, 성창정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아주 속이 그냥 확 뚫리는 것 같고, 진짜. 나라가 새롭게 되었을 때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사람이 중요할 텐데 그런 좀 위치에 가셔가지고 좀 전 젊은 사람 입장에서 좀 어떻게 이제 하실 거예요. 뭐 우리 신목상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저희는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